안녕하세요. 영상을 클릭하신 건 어쩌면 요즘 몸이나 마음의 작은 변화들을 느끼고 계시기 때문일 겁니다. 70세를 넘긴 지금 여러분은 여전히 힘차게 걸으시나요? 아니면 예전보다 쉽게 피로감을 느끼시나요? 사실 몸은 나이보다 먼저 변화를 알려줍니다. 어떤 분은 여전히 활기차게 생활하시고 또 어떤 분은 점점 건강이 걱정된다고 하시죠. 그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의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는 70세 이후 오래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7가지 특징을 알려드릴 겁니다. 첫 번째, 걸음 속도입니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찬 적 있으셨나요? 예전에는 시장도 금방 다녀오고 지하철 계단도 그냥 올라가셨죠. 요즘은 신호등 건널 때 조금 불안하고 한 정거장만 걸어도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 변화 단순히 나이 때문일까요? 사실 우리 몸은 걸음이라는 방식으로 많은 걸 말하고 있습니다. 걸음 속도는 단순한 움직임이 아닙니다. 근육의 힘, 심장과 폐의 능력, 그리고 뇌의 민첩성까지 모두가 담긴 지표입니다. 걸음이 느려진다는 건 근육이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무릎이 아파서일 수도 있고 심장 기능이 약해져서일 수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이 작은 변화들을 그냥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일본의 한 연구에선 걸음 속도는 예상 수명과 관련이 있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걱정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걷는 힘은 다시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분 걷기가 힘들게 느껴지신다면 5분부터 시작해 보세요. 엘리베이터 대신한 층만 계단을 써보세요. 버스 정류장을 한 정거장 앞에서 내려보세요. 작은 실천이 몸의 리듬을 다시 살려줍니다. 중요한 건 매일 일정한 시간에 몸을 움직이는 습관입니다. 걷는 길에 생각도 따라갑니다. 걸으면서 마음도 정돈되고 숨도 고르게 되고 밤잠도 좋아집니다. 걷는다는 건 그저 다리를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삶의 리듬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걷는 리듬이 곧 살아가는 리듬이니까요. 혹시 지금 난 너무 늦은 것 같아 생각하셨다면 그건 착각입니다. 늦은 때는 없습니다.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한 걸음이 인생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한 걸음이 건강을 되찾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내 걸음에 내 삶의 힘이 담겨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 이 순간 천천히 일어나 몸의 균형을 느껴보세요. 한 발 한 발 내가 살아있다는 확인입니다. 걸음은 말보다 진실합니다. 오늘 잠깐이라도 걸어보세요. 그게 나를 위한 최선의 선택입니다. 두 번째는 손의 힘입니다. 우린 평생 손으로 살아왔습니다. 밥을 지었고 옷을 개었고 사람 손을 잡았죠. 그 손이 요즘 예전 같지 않다 느껴지시나요? 문득 물건을 자주 놓치거나 뚜껑이 잘 안 열리거나 그런 순간 있으셨죠? 그게 바로 몸이 보내는 첫 번째 신호일 수 있습니다. 손은 단순히 잡는 도구가 아닙니다. 팔과 어깨, 등과 연결된 근육의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우리 삶의 자립과도 직결돼 있습니다. 손에 힘이 빠진다는 건 그저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몸 전체의 근육량이 줄고 있다는 작은 경고입니다. 근력이 줄면 균형도 흔들리고 낙상의 위험도 더 높아집니다. 손은 작은 기관이지만 전신과 연결돼 있습니다. 특히 악력은 뇌 건강과도 관련이 있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깊고 무서운 변화이기도 하죠.
손의 힘은 단지 힘이 아니라 나를 붙잡는 힘입니다. 젓가락질, 수세미질, 책장 넘기는 그 힘. 그 작고 익숙한 일들이 점점 멀어진다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다시 시작해 보셔야 합니다. 먼저 테니스공 하나 쥐어보세요. 손바닥 안에서 지그시 눌러주는 힘만으로도 근육은 기억을 시작합니다. 그 다음엔 주방에 있는 작은 유리병 뚜껑 열기, 빨래 짜기, 젓가락으로 콩 집기, 모두 훌륭한 악력 운동이 됩니다. 하루에 5번만 손에 힘을 줘보세요. 그게 반복되면 다시 내 손이 내 편이 되어줍니다. 팔꿈치까지 저릿저릿한 날도 있으시죠? 그럴 땐 손목 돌리기, 깍지 끼고 앞뒤로 늘리기, 따뜻한 물에 담그기. 이 작은 루틴들이 근육의 피로를 줄여줍니다. 손은 외로운 기관입니다. 우리도 손을 자주 쓰는 시대에서 멀어졌죠. 버튼 하나로 밥을 짓고 자동문이 열리고 지갑도 터치로 대신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손을 챙겨야 합니다. 살면서 가장 많은 걸 해온 소중한 부위니까요. 그 손이 자꾸 힘을 잃는다면 우리의 삶도 조금씩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내 손을 한번 바라봐 주세요. 그 손은 당신이 살아온 모든 시간을 버티게 해준 고마운 존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도 당신과 함께 걸어갈 겁니다. 힘을 다시 천천히 되찾아 보세요. 손의 온기와 그립감이 돌아오면 다시 삶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균형 감각입니다. 한 발로 10초 이상 서 계실 수 있으신가요? 단순한 테스트 같지만 그 안엔 몸 전체의 기능이 담겨 있습니다. 균형 감각은 나이가 들수록 가장 먼저 약해지는 능력 중 하나입니다. 근육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뇌의 판단, 신경의 반응, 다리의 힘까지 모두가 함께 움직여야 가능하죠. 그래서 더 중요한 신호입니다. 균형 감각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일상도 불안해집니다. 실제로 넘어지는 사고의 대부분은 갑작스러운 균형 상실에서 시작됩니다. 낙상 사고는 엉덩이뼈 골절, 척추 손상, 뇌진탕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어나 걷는 것이 두려워지면 밖으로 나가는 일도 줄어들게 됩니다. 대화도 줄고 활동도 줄고 몸과 마음이 같이 움츠러듭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균형 감각은 노력으로 다시 키울 수 있습니다. 잠깐씩이라도 연습해 보세요. 거울 앞에 서서 한 발을 들고 열을 세어 보세요. 처음엔 5초도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5초가 10초가 되고 10초가 다시 자신감이 됩니다. 넘어지는 건 순간입니다. 하지만 그 후의 회복은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균형을 지키는 근육과 습관을 만들어 보셔야 합니다. 간단한 방법 3가지만 기억해 두세요. 첫째, 매일 한 번 한 발로 서기. 둘째, 서서 양말 신기. 셋째, 발끝에서 뒤꿈치 걷기 연습. 이 3가지만 매일 반복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균형 감각은 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음의 중심이 흔들릴 때도 우린 비틀거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걷기 전에 숨부터 고르세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천천히 발을 내디드세요. 몸과 마음은 같이 움직입니다. 하루 5분 그 짧은 시간에도 몸이 달라집니다. 무릎이 살짝 아프시다면 의자에 앉아 발을 드는 연습부터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작은 시도라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한 발로 10초 서 있는 일. 그 안에 삶을 지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하루 잠깐이라도 내 발에 집중해 보세요. 그게 미래의 나를 지켜주는 시간이 됩니다. 네 번째는 수면의 질입니다. 요즘 잠은 어떠신가요? 눈을 감아도 잠이 안 오고 한밤중에 자꾸 깨는 일. 혹시 익숙해지셨나요? 사실 수면은 쉰다는 말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깊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몸은 잠자는 사이 회복을 합니다. 낮 동안 쌓인 염증을 줄이고 면역을 회복하며 뇌의 노폐물을 씻어냅니다. 그래서 잠을 잘 못 자면 기억력도 흐려지고 감정도 예민해지죠. 인천에 사는 최 선생님은 매일 밤 10시 반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십니다. 기상 시간도 항상 아침 6시. 그분은 말씀하셨죠. 리듬이 생기니까 몸이 덜 피곤해요. 낮에도 눈이 맑고 기분이 가볍습니다. 그 말처럼 수면의 질은 낮의 활력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반면 박 선생님은 밤새 뒤척이고 새벽마다 2~3번씩 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꿈도 많고 소변 때문에 자주 깨요. 아침이면 몸이 천근만근이에요. 낮에는 꾸벅꾸벅 졸음이 쏟아지고 집중도 잘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잠의 질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삶 전체의 균형에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나이쯤 되면 원래 다 그래야 하며 그대로 넘기십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먼저 전자기기 사용을 줄여보세요. 스마트폰이나 TV 화면에서 나오는 빛이 멜라토닌을 방해합니다. 자는 시간 서너 시간 전부터는 조금씩 줄여보세요. 또 하나 따뜻한 차 한 잔 드셔보세요. 카페인은 피하고 생강차나 대추차처럼 몸을 풀어주는 음료가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는 것. 그 자체가 몸의 리듬을 되살리는 첫걸음입니다. 햇볕을 쬐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창문을 열고 햇살을 받으세요. 몸이 낮과 밤을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71세의 유 선생님은 잠들기 전에 스트레칭을 하십니다. 다리 하나 가볍게 들어 올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렇게 몸을 이완시키면 자연스럽게 수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짧은 음악을 틀어놓고 잔다고 하셨어요. 잔잔한 피아노곡, 물 흐르는 소리, 조용한 클래식이 긴장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 걱정거리를 노트에 적는 것도 좋습니다. 생각을 밖으로 꺼내면 머리가 한결 가벼워집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자는 중에 생각이 계속 돌아요 라고 하시는데요. 그럴 때일수록 종이에 쓰는 습관이 큰 도움이 됩니다. 수면의 질은 몸이 아닌 내면의 평안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하루를 어떻게 정리하느냐, 그 마음 상태가 잠을 좌우합니다. 하루를 무사히 보냈다. 그 안도감이 잠을 깊게 만듭니다. 반대로 내일도 버틸 수 있을까? 그 불안은 수면을 끊어놓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가볍게 정리하는 습관이 무척 중요합니다. 수면은 내일을 위한 준비입니다. 잠을 잘 자면 다음 날이 한결 쉬워집니다. 잠이 부족하면 모든 게 조금씩 흐려지고 무거워집니다. 어떤 어르신은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잠을 잘 자는 날은 내가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에요. 그 말이 가슴에 오래 남습니다. 지금 내 수면 돌아보세요. 자꾸 깨는지, 입이 마르는지, 아침에 무거운지. 그 작은 신호들이 몸이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지금 대답할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오늘 밤을 바꾸고 내일을 새롭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식욕과 식사입니다. 요즘 밥맛 어떠신가요? 식사 시간이 즐겁지 않고 뭔가 억지로 입에 넣는 느낌. 혹시 익숙해지셨나요? 예전엔 밥 냄새만 나도 속이 고팠죠. 이젠 배고픈 감각조차 희미해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식욕의 변화는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밥을 안 먹는 건 단지 밥 한 끼가 비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에너지원이 끊어졌다는 뜻입니다. 몸이 보내는 가장 본능적인 신호죠. 광주의 김 선생님은 올해 74세.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챙기십니다. 된장국 삶은 달걀 시금치 무침처럼 간단하지만 균형 잡힌 식사를 즐기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밥을 잘 먹으면 그날 하루가 덜 힘들어요. 맞는 말입니다. 식사는 체력을 만드는 첫 번째 행동입니다. 반면이 선생님은 끼니를 자주 걸으셨습니다. 처음엔 입맛이 없어서 나중엔 귀찮아서 그러다 어느 순간 계단 오를 때 숨이 가빠졌고 쉽게 앉고 싶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체중은 줄었는데 기운도 같이 빠졌어요. 한 해 동안 의도치 않게 3kg 이상 빠졌다면 그건 반드시 점검하셔야 할 신호입니다. 식사를 거르면 근육이 줄고 면역도 떨어집니다. 몸이 낙상이나 병에 쉽게 노출됩니다. 한번 넘어지면 회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먹는 게 사는 겁니다. 많이 먹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세 끼를 가볍게 하지만 빠지지 않게 챙겨보세요. 이건 몸의 예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된장국 한 그릇, 삶은 계란 하나, 나물 반찬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단백질, 식이섬유, 좋은 지방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15년 넘게 복지관 식사를 챙기고 있는 고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찬이 조금씩 달라지기만 해도 입맛이 되살아나요. 식사는 단순한 영양 공급이 아닙니다. 그날을 살아내는 의지를 만드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입맛이 없을 땐 색을 바꿔보세요. 노란 단호박, 빨간 방울토마토, 초록 브로콜리. 색이 살아있으면 입맛도 조금씩 열립니다. 또 한 가지, 누군가와 함께하는 식사는 더 효과적입니다. 식사 시간에 대화가 있으면 뇌도 깨어납니다. 혼자 먹는 밥이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땐 전화 한 통이라도 하면서 드셔보세요. 목소리 하나가 식욕을 살려주기도 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식사 전 조금 걷는 겁니다. 천천히 300보 정도만 걸어도 속이 편해지고 입맛이 돌아오기도 하죠. 식사를 하면서 마음이 편안해야 영양 흡수도 잘 됩니다. 억지로 넘기지 말고 천천히 감사하게 음식을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식사가 하루 3번 나를 돌보는 시간이라는 것. 그 감각을 놓치지 마세요. 오늘 내가 뭘 먹고 있는지 한 번 더 의식해 보세요. 숟가락을 드는 그 순간 나를 지키는 작은 선택이 시작되는 겁니다. 6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요즘 들어 작은 일에도 신경이 날카로워지시나요? 괜히 짜증이 나고 사소한 일도 계속 맴돌고 생각을 끄고 싶은데 마음이 쉽게 놓이지 않죠.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시죠? 그게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몸 전체에 영향을 주는 강한 신호입니다. 스트레스는 마음에만 남지 않습니다. 혈압을 올리고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고 속을 더부룩하게도 만들죠.
몸의 면역을 점점 깎아먹습니다. 오래 지속되면 심장질환, 당뇨, 치매까지 위험이 올라갑니다. 서울에 사는 김 선생님은 친구들과 자주 통화하십니다. 마음이 불안해질 때면 집 근처 공원을 한 바퀴 돌면서 머리를 정리하신다고 해요. 걸으면서 생각이 내려앉아요. 그 말이 가슴에 오래 남습니다. 반면 박 선생님은 하루 종일 뉴스를 보며 긴장 상태에 머무르셨습니다. 작은 기사 하나에도 심장이 뛰고 생각이 많아지고 밤잠까지 설쳤다고 하셨죠. 몸보다 마음이 더 지쳐요. 스트레스는 눈에 안 보여서 더 무섭습니다. 속에서 천천히 병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애진 못해도 다루는 방법은 배울 수 있습니다. 하루 10분, 그 시간이 충분합니다. 명상도 좋고 따뜻한 차도 좋고 짧은 일기 한 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이 쉴 틈을 주는 겁니다. 72세 이호 선생님은 매일 밤 자기 전 5문장만 일기를 쓰십니다. 기분, 감사했던 일, 하루 중 좋았던 순간 하나. 그 짧은 기록이 마음을 정리해준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다른 분은 아침에 잔잔한 음악을 틀어놓습니다. 창문을 열고 햇살을 쬐며 숨을 크게 들이쉬고 잠시 멈춰 서 계신다고요. 그 시간이 나를 지켜주는 시간이에요. 스트레스는 지금 당장 사라지지 않지만 조금씩 작아질 수는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어떤 어르신은 손으로 글씨를 써보셨습니다. 노트에 천천히 글을 써내려가는 그 행위가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준다고 했죠. 글씨에 내 마음을 담으면 속이 가라앉아요. 그 말은 참된 깨달음입니다. 또 어떤 분은 식물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줄 때, 잎을 닦을 때 마음이 가만히 머문다고 하셨습니다. 스트레스는 우리 삶에서 없앨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를 조금씩 나눌 수는 있습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누군가와 말 한마디 나누는 것만으로도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마음의 공간을 조금만 더 열어보세요. 불안은 밀폐된 마음에서 커집니다. 문을 살짝 열어두는 것. 그게 회복의 시작입니다. 지금 숨을 한번 길게 내쉬어 보세요. 그 안에 쌓인 것들이 조금은 흘러나갈 수 있습니다. 작은 차 한 잔, 음악 한 곡, 글 한 줄이 당신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겁니다. 7번째는 사람과의 연결입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는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은 영향을 줍니다. 그저 말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에 직접 작용하는 치유의 자극입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의 대화는 정서적 안정뿐 아니라 실제로 건강 호르몬도 올려줍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혼자 있을 때 몸이 쉬는 것 같아도 마음은 작게 무너집니다. 조용함은 필요하지만 고요 속 외로움은 독입니다. 사람과의 연결은 존재의 확인입니다. 누군가와 눈을 마주치고 이름을 불리고 대답하는 순간 우린 내가 여기 있다는 감각을 되찾습니다. 사회적 고립은 단지 외로움이 아닙니다. 심장질환, 우울증, 인지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건강 요인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꼭 많은 사람과 교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한 사람, 단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게 매일 반복된다면 그 자체로 연결입니다. 청주의 윤 선생님은
매주 월요일 동네 편의점 직원과 인사 나누십니다. 이모님 또 오셨네요. 그 인사 한마디가 그날 하루 기운을 만든다고 하셨죠. 또 다른 어르신은 퇴근하는 자녀에게 매일 짧은 문자를 보냅니다. 잘 들어갔니? 오늘은 좀 어땠니? 그 짧은 문장이 대화를 열고 마음을 이어줍니다. 혹시 요즘 말할 일이 없어지셨나요? 전화 한 통도 부담스럽게 느껴지시나요? 그럴 땐 복지센터, 경로당, 동네 작은 모임부터 시작해 보세요. 사람과의 연결은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처음은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인사, 한마디의 대화가 당신을 세상과 다시 이어줄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차 한 잔 마시는 일, 함께 텃밭에 물 주는 일, 같은 거리를 걸어가는 일. 그 모든 순간들이 당신을 지켜주는 사회적 근육입니다. 내가 나를 잘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군가가 나를 불러주는 삶은 훨씬 더 살맛이 납니다. 말을 나누면 감정이 정리되고 감정이 정리되면 몸도 가벼워집니다. 사람은 사람에게 약이 됩니다. 누군가의 목소리 손에 온기 마주보는 눈동자. 그것만으로도 마음의 병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잠시 망설이지 말고 연락해 보세요. 그 연결 하나가 오늘 당신의 하루를 바꿔줄지도 모릅니다. 이제 여러분은 70세 이후 건강을 결정짓는 7가지 핵심 신호를 모두 아셨습니다. 첫 번째, 걸음 속도. 두 번째, 손의 힘학력. 세 번째, 균형 감각. 네 번째, 수면의 질. 다섯 번째, 식욕과 식사. 여섯 번째, 스트레스 관리. 일곱 번째, 사회적 관계. 이 중에서 지금 가장 먼저 점검해보고 싶은 부분은 무엇인가요? 좋은 소식은 이 모든 지표는 지금 이 순간부터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내 몸을 돌보는 것. 그게 바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가장 확실한 비결입니다. 오늘 소개한 작은 실천들 하나라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